오늘 7회째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나무꽃이 나무에 잠시만요. 음. 긴장하고 나무에 있어. 문화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에 글도 쓰시고 또 그림도 그려주신 저자님과 화가님을 같이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토크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 김영순 교수님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실 건데 오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뭐 제가 우리 학과 교수로 또는 그 수업을 맡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어, 법인을 하고 있는 공존과이의 이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존 온토크는 저희 사단법인 공존과 이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7회째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저희 이제 공존에 관련된 저술을 하신 분들 또는 공존에 관련된 예술가 분들을 모셔서 저서라든가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책 냈다라는 것을 강석태 박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고 또 책도 받았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공존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존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을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시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또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젊은 시절에 소시적이죠. 추계예술대학에 가서 연구방법론도 가르치고 또 거기 중앙대 선배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선배한테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질적연구방법론으로 제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스피리트 같은 거고 메소드 같은 거라서 좀 스승과 제자 간이 다른 학교에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이제 오지연 박사님, 강석태 박사님 다 추계대에 문화정책학과에서 문화예술정책학 전공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5분 정도를 거기서 논문 지도를 했는데 지금도 오히려 저희 연구실 제자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하고 있는 강석태 박사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공존과 이음의 구호 사업, 사람들을 구하는 사업이죠. 구호 사업에 함께 리틀 박수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먼 양구까지 옵니다.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제자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매주 제가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하는 여기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어 뭐랄까 같이 이분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방금 10분 전까지 우리 정경희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10분 전에 지금 막 오늘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어, 영산홍하고 자산홍을 오늘 이제 북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어요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나무를 심어봤는데 사실 나무는 4월 달이 적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다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물이 오르고 그러면 나무 심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강원도는 이제 막 좀 꽃이 필 때 됐습니다. 지금 남도는 다 꽃이 졌지만 그래서 최근 여기서 제가 주말에 오게 되면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근데 심는 나무 중에서 다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무 중에 10그루 심으면 7그루, 5그루 정도 사나? 그런 것 같아요. 나무 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고 나서의 보살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추기에 대해서 문화정책 연구하시고 또 관련된 그런 공직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학생들도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야기 나누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일을 내셨더라고요. 나무에 대한 책을 쓰셨고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 같은 책을 만드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책의 큰 의미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작업을 했다라는 거에 좀 큰
뭐랄까 비중을 두고 싶어요. 참 저희 연구실에서도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연구서를 써요. 근데 이렇게 그 책과 또 그림의 콜라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죠.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 우리 강석태 박사님이 본인의 그림을 이제 실어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쓰시는 가운데서 관련된 그림을 강석태 박사가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제지간의 콜라보도. 그래서 저희가 공존에 딱 맞는 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공존원 토크는 이제 뭐 저희 회원들이 책을 냈을 경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공존의 사상에 잘 맞는가를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교수님을 모시고 그 책이 어떻게 왜 쓰여졌는지, 책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도 좀 보고요. 또 강석태 박사님에게는 그 책과 그림의 어떤 콜라보 그리고 이제 스승과 작업할 때 어려움이 되게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공존의 그런 작업들을 잘 이룰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교수님 저희에게 그 네.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뭐 퀴즈 같은 것도 내셔도 좋습니다. 뭐 그래서 뭐 책의 내용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책의 내용으로 퀴즈를 내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연구실에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한 퀴즈라든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를 켜고 계신 분들 우리가 다 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를 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님의 책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 한 10분 정도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대목을 읽어주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뭐 사랑방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이야기가 넘치는 어, 공존의 숲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좋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힘이 납니다. 퀴즈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 그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거나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가로수에 하얗게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혹시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시는 분은 지금 답을 해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손을 채팅방에다가 제 어, 채팅방에다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어,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답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두 분, 두 분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온이 뭐 달라졌다,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나무 색깔이 아주 연한 녹색인데 녹색 중에서도 연한 연녹색을 띠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막 새 잎이 나온 그 아주 연한 나무 잎을 보면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제 뭔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일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설렘과 기다림을 같이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피고 있는 연한 녹색 이것을 봄 연두색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연하고 좋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뭐 색으로 보기도 하고 모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외로울 때 가서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외로울 때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무로 친구로도 사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들이 많습니다. 저는 나무를 전공하거나 식물학적 측면에서 이 책을 쓰고 싶었던 것은 없었고요. 나무에 대한 그 관계가
우리 인간이란 게 동물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인간이고 또 식물을 대표하는 것이 나무인데 이 둘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소통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또 억울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터놓고 나눌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일 수도 있겠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인문이라고 하면 문학, 역사, 철학, 문사들을 얘기하지만 인문학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접근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생활 문화를 상상으로 하든 실제로 나누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에서 만난 나무 친구들,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에서 만난 나무와 관련된 사람들, 또 지역의 축제들도 나무와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축제, 또 뭐 예술 작품 소재로서의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문화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어,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좀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어, 쇼츠 책이라는 장르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제 영상 쇼츠를 많이 보는데 책은 좀 지루한 느낌이 있고 읽다가 끝을 못 보고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옴니버스식으로 엮어놓으면 사람들이 틈틈이 볼 수 있겠다.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 그 대신 압축적으로 문장을 줄이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생각할 여유를 많이 주자. 동양화의 여백처럼 생각할 여유를 많이 주자. 그런 글쓰기 방식이 가능하겠나? 그리고 문장을 좀 줄여서 시와 에세이의 중간쯤 되는 이세이 방식으로 한번 써볼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들이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무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든가 나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든가 내 경험에 의해서 비춰본 나무라든가 또 역사 속에서 역사 인물 또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추어지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잡았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교수님께서 이게 독자들에게 딱 그 책 중에서 네, 저희 이렇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다 학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공중과기금의 회원분들이 사실 대학생부터 직장인도 계시고 또 석박사 대학원생도 계시고 또 음, 저처럼 교수님들 계시고 또 목회자들 계시고 그러는데요. 되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음. 수행자들에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뭐랄까 글이 있으면 네. 제목하고 페이지하고 직접 저자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채팅방에 제 생각에 이팝나무 같은데요. 저도 나무에 좀 일가견이 있는데 예, 이팝나무가 맞습니까? 요즘 하얗게 맞습니다. 핀 게.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네. 밤나무가 이제 이제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배고픈 계절이거든요. 춘궁기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엄마 입장에서. 또 배고픈 어린아이 심정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 나무에 하얗게 꽃이 피었는데 쌀 같은 모양의 꽃이다. 그래서 음. 쌀밤나무, 잎밤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수북하게 쌓이면 참 밟기가 미안할 정도로 쌀을 버린 것 같아서 밟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상징적인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담은 나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교수님 그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것처럼 저희가 학문 수행하는 네, 네. 분들에게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서 뭐 그 이렇게 제가 쓴 것 중에서 이제 곁을 내주니 사랑이 오더라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서로 감정이 오가야 사랑을 나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곁을 내주기만 했는데도 사랑이 다가왔다. 그런 대목을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곁을 내주기만 해도 사랑이 온다. 그런 얘기가 한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요즘 우리 그 사회가 대목 교수님 그 대목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썼는데 네네, 네. 예, 오랜 세월 묵묵히 서서 두는 부릅뜬 돌덩이로 된 봉수대 그 곁에서 살랑살랑 춤추며 노는 느티나무 아가씨 딱히 어울리지는 않아도 긴 세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곁을 내주기만 했는데 사랑이 다가왔다. 우리도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지금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음과 공존이라는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뜻을 실천하고 계신데 저도 이 관계를 이어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교수님은 공존인데 저는 공존, 공생, 공진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존은 너는 거기에서 너대로 나는 여기서 나대로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잘 지내는 게 공존이고 공생은 거기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이해관계 도움을 주면서 잘하는 게 이제 공생이고 공진화는 서로 앞길을 열어주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관계가 공진화. 그래서 저는 교수와 학생 사이도 아름다운 공진화, 소비자와 생산자도 아름다운 공진화, 국가와 개인도 아름다운 공진화. 이 아름다운 공진화를 이루면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 아니겠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진화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진화의 전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지표로 삼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책에서 바오밤 나무와 코끼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공생 관계 이 책의 표지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바오밤 나무는 이제 사막에서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큰 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모양이 이렇게 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코끼리가 배가 고프고 또 이렇게 이제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면 가서 여기서 물을 파먹고 같이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진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강석태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죠. 네네. 우리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그 곁을 내주기만 해도 사랑이 오더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나서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그 세대에서는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그 부모가 연금을 타느냐 안 타느냐, 또 아파트는 몇 평이냐, 차는 뭘 끌고 다니냐라는 그런 그 수치로만 그 우리 어린 왕자에서도 나온 그런 그 수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내주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마 나무와 그 곁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바오밥 나무하고 코끼리의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공존, 공생, 공진화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제가 공부한 인류학 이론에서도 공진화 이론이 있습니다. 상호 공진화 이론이라고 해서 그
남성 사냥꾼 가설이라는 남성을 위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인류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남성이 사냥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론은 남성 가부장적 사회에서 많이 뭐랄까요? 그 먹혀드는 적용되는 이론이죠. 남성이 직장 가서 돈을 벌어 갖고 오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또 여성 채집자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성 채집자 가설은 이제 모계 사회 중심으로 여성이 채집을 통해 가지고 가게를 꾸리고 경제의 수반이 된다. 그래서 여성 그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여성 채집자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런 이론들이 다 여성 채집자 가설들은 이제 그 여성 인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 않다. 상호공진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인류에 이바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상호공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법인의 공익법인의 타이틀이 공존과 이임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공존 그러면서 서로 그렇죠. 서로 이제 그냥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존과 이음을 만들면서 이 공존의 개념이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 공존 안에 공생이나 공진화나 공산 함께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공존이라는 것이 평화롭게 서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관계로서 네. 뭐 갈등하고 뭐 협동하고 소통하고 교환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이제 공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우리 예.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 이제 강석태 제자면서 또 화가면서 박사인 강석태 박사님과 이제 교수님 같이 작업을 했는데 우리 강석태 박사님 이야기도 듣고 또 강석태 박사님도 그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림 또 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할 수 있어서 좀 반갑고요. 또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오지연 박사님도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림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작업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 어, 지금 이 책은 이현지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한 책으로는 두 번째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 한 3년 전에 했던 작업이 이어서 두 번째로 작업을 같이 했는데 이 책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뭐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어, 그 이현지 교수님이 나무를 또 많이 워낙 좋아하셨고 또 나무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계속 이렇게 찾으시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이 책을 쓰기 뭐 이렇게 전부터 혹은 또 책을 쓰시는 가운데서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글을 읽으면서 전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책에 군데군데 많이 등장하는 것들 많이